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한 안전가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단 몇 발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8년간 이어진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그날 밤 그렇게 끝났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습니다. 그는 왜 쏘았을까요? 이 질문은 47년 동안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은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란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거사였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그날 밤의 사건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5월 그 질문을 다시 꺼내드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최유한 감독의 1026 새로운 세상을 위한입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융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다큐 에세이 형식으로 113분 동안 사건의 이면을 추적합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보기 전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더 받아보기 원하시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김재규를 이해하려면 먼저 33년의 인연과 장준하를 알아야 한다. 이 영화를 단순히 암살 사건의 재현으로 보고 들어가면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화의 진짜 무게는 사건 이전의 시간, 그것도 무려 33년에 걸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박정희와 김재규가 처음 만난 것은 1946년 조선 경비대 시절이었습니다. 같은 경북 출신의 두 사람은 군인으로서 나란히 성장했고 6.25 전쟁과 5.16을 함께 통과하며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영화는 이 33년의 궤적을 역사적 기록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인간적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결의 이후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재야 정치인 장준하입니다. 1969년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김재규는 국회의원 장준하와 처음 만납니다. 장준하는 광복군 출신으로 이후 재야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짧았지만 영화는 이 접점이 김재규의 내면에 척지 않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석합니다. 이후 장준하가 1975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김재규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영화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1979년 가을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민 소요가 발생합니다. 부마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영화는 이 시기 김재규가 현장을 직접 암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직후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33년의 인연, 그리고 장준하라는 인물의 그림자. 이 두 가지를 알고 영화를 보면 그날 밤의 사건이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읽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왜 하필 지금 5월인가? 12.6과 5.18은 하나의 이야기다. 이 영화의 개봉일은 2026년 5월 20일입니다. 10월 26일 사건을 다룬 영화가 왜 10월이 아닌 5월에 개봉했을까요? 이 작은 의문이 사실 영화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김재규의 사형이 집행된 날은 1980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달, 같은 시간대에 겹쳐진다는 사실은 역사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영화는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12.6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국면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권력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광주에서 비극이 터졌습니다. 영화는 유신체제, 부마항쟁, 12.6, 12.12, 5.18로 이어지는 흐름을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결된 서사로 묶어냅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한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날 밤의 거사가 과연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돌발적인 판단이었는지는 역사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신의 21에서 역사 다큐의 경계를 넓히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처럼 이 영화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하나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되 판단은 관객 스스로 내리는 것이 이 영화를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환기시키는 질문은 유효합니다. 12.6과 5.18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했을 때 한국 현대사는 어떤 모습으로 읽히는가? 그리고 4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어디까지 소화했는가? 세 번째,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1979년의 대한민국이다. 영화는 표면상 두 인물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감싸고 있던 1979년의 대한민국, 그 시대 자체입니다. 영화가 궁정동의 총격 당일보다 그 이후의 시간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총성이 울렸고 시대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채워졌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경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제목인 새로운 세상을 위한이라는 말이 선언이 아니라 질문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의 방향 전체를 바꾸기에는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 아이러니를 조용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관객 앞에 펼쳐놓습니다. 형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기록 필름이 교차하고 배우들의 연기는 어두운 암전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화려한 재현 대신 절제된 서술을 택한 이 영화는 그 방식 자체로 역사의 무게를 전달합니다. 지지하든 비판하든 12.6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영화는 그 사건을 둘러싼 인간의 서사를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이면을 꺼내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관객의 몫입니다. 역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고 아직 충분히 꺼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2.6 새로운 세상을 위하는 후자에 속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박정희를 단죄하지도 김재규를 영웅으로 추켜 세우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둘 사이에 얽힌 33년의 시간을 꺼내놓고 그 시간이 1979년 10월 26일 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용히 물을 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영화의 힘입니다. 47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궁정동에서 울린 총성은 이미 역사가 됐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아직 우리 앞에 살아 있습니다. 113분 극장에서 한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꼬레아 만세.